삶의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고민과 갈등, 그 근간에 어떤 것이 있는가. 저희 저번 주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그리고 고민과 갈등의 근간은 무엇일까를 한번 쭉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부터 꽤 오랜 기간 그 스트레스의 근간 하나하나씩을 좀 찾아보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다양한 주제들,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다루었던 것들, 그리고 인터넷에 설치를 하거나 논문들을 좀 찾아보면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스트레스의 근간들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10가지 정도를 제가 좀 추려봤고요. 그 10가지 정도를 10주에 걸쳐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다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근간에는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인지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들, 어떤 사회적 구조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부분들, 이런 다양한 부분들로 좀 구성이 돼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과 환경을 경험하고 살았는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역치가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그게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삶의 배경이나 성격이나 에너지 레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그것들이 어떤 근간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가지로 나눴던 그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면, 내가 스트레스를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근간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해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근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10가지 정도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 과부하에 대한 이야기예요. 존 스왈로우의 이론에 따르면 저희가 하루에 내지는 매번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인식들, 정보는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면 저희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만 했을 때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 두세 개가 연결되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 저희 삶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책임도 늘어나고 의무도 늘어나고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지과부하가 일어나면 정보를 제대로 처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과부하가 함께 오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 모든 체계들이 쌓이다 보면 저희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그렇지, 요즘 그렇지, 나도 그래 라고 공감하시는 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 업무가 많아졌다. 써야 될 에너지의 양과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죠? 생각하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또 놓치는 것도 많아질 수가 있어요. 왜? 한쪽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한쪽은 자연스럽게 신경 쓰거나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인지 과부하라는 게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제대로 무언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큰 방해 요인이 되겠구나. 그리고 사회는 점점 빨리 더 변화되고 더 어렵고 더 복잡하게 바뀔 텐데 우리는 그러면 인지 과부하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인지 과부하를 경험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된 체계들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해야 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언가 해야 될 것들은 머릿속에 늘 있다라고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제대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지 과부하가 생기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무언가 정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간과 공간을 내가 만들고 그걸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지금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근간들은 어떤 것인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는 동안 저희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교육체계의 방침 중에 하나는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 좋은 회사 취직해 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누군가에 의해서 너 고민해야 돼, 갈등해야 돼, 앉아서 차분히 네 생각들을 정리해봐,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가르쳐주고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선생님이 없었어요. 일기 쓰시는 분도 계셨고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다양한 갈등과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코칭해주거나 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없었던 거죠. 직장 생활에 몰입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또 내 시간을 빼서 고민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상담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 부분인데 어느 순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벽에 딱 막힌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무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들은 많은데 그것들을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제대로 정리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생각이라는 것을 정리했다라는 거는 말로 표현되거나 글로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지과부하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정리돼서 하나하나씩 없어지느냐? 아니요. 산발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요. 이거 생각했다가 나 생각했어. 정리했잖아. 그리고 나서 무언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또 생각해서 이거 그때 생각했는데 뭐였지? 라고 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의 삶에 있어서 하루 정도는 1시간, 2시간씩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고 내 머릿속에 나의 인식체계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정보 처리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영역들이 뭐가 있지?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어떤 것인지를 쭉 리스트업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 작업이 인식의 작업이라는 거죠. 그 인식의 작업이 있어야 이게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나갈까를 정리하는 작업, 그래서 액션 플랜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작업들, 이게 사실은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이 많아지고 정보의 처리량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 처리도 안 될 뿐더러 이게 하나하나씩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방법들에는 생각들 좀 정리하는 저희 삶의 성찰의 시간들을 좀 넣어서 무언가 생각들을 진짜로 정리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저희는 인지과부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근간으로서 생각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이 분명히 있어야겠구나. 이게 제가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스트레스의 근간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까지도 전달해 드렸습니다.